네, 안녕하세요. 빗솔교육 임소민 대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3학년도 연세대학교 정시국제계열 면접 문제를 해설해 보려고 합니다. 저도 학생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5분이라는 시간을 재고 실제로 답변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문제 1번에서는 재심은 가나다의 온라인 환경에서 자신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과 관련된 다양한 논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것을 비교하고 분석하라고 하였습니다. 재심은 가는 프라이버시를 너무 많이 노출하게 될 경우 혹은 스스로 통제하지 못할 경우의 불안, 즉 부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반면 재심은 나는 SNS에서 사람들이 자신을 표출함으로써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심은 다는 이러한 가와 나의 중간 지점에 있는 입장입니다. 재심은 다에서는 사람들이 프라이버시에 대한 우려 때문에 불안이 높아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도 역설적으로 SNS에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한다는 즉 프라이버시 패러독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각각 조금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재심은 가에서는 온라인상에서 정보를 공개하는 것 그리고 프라이버시를 드러내는 것은 인간의 욕구를 드러내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렇게 선택적으로 개인을 노출하지 못하고 비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할 경우 그 프라이버시도 침해받게 됩니다. 그리고 가에서는 이러한 상황, 즉 정보를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인간이 더욱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는 정보 공개 자체의 부정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와 다르게 재심은 나는 온라인 상에서의 정보 공개의 긍정적 효과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재심은 나에서는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인간의 자기 표현이 대면으로 하던 것을 넘어 온라인상으로 확장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예시로 페이스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상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고 자신이 느끼는 것을 표출하는 것은 또 다른 사회적 교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나에 따르면 이러한 사람들 간의 교류, 온라인상의 교류는 불안감을 해소하고 인간이 만족을 추구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재심은 다는 이러한 두 가지 관점을 중첩하는 입장입니다. 재심은 다를 포괄하는 핵심적인 키워드는 프라이버시 패러독스입니다. 재심은 다의 상단부에서는 웹캠이 해킹됐던 사례를 들어서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69% 이상의 호주인들이 온라인상에서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까 봐 불안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2년보다 2017년에 증가하였다라는 구체적 수치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라이버시 패러독스, 즉 역설이 발생할 때 SNS에서는 사람들이 직접 스스로를 드러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면서도 스스로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이중적인 현상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는 이러한 프라이버시 패러독스를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문제 2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제 2번은 재심을 나의 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이를 토대로 재심은 가와 나의 타당성을 평가하라고 하였습니다. 먼저 재심은 나에 나타난 조사 결과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재심은 나에 따르면 인간이 가장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는 자기 정보의 통제 수준은 높은데 게시물 업로드 횟수가 적은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가장 안정감을 느끼는 경우는 자기 정보 통제 수준이 낮으면서도 게시물 업로드 횟수가 많은 케이스입니다. 이를 종합할 때 사람들은 게시물을 자주 업로드할수록 불안감을 적게 느끼고 오히려 안정감을 느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 정보의 통제 수준이 낮을 때가 높을 때보다 오히려 더 안정감을 느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라의 조사 결과는 재시문가와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시문가에서는 인간이 스스로 자신이 어떤 정보를 노출하고 어떤 것을 노출하지 않을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하며 이렇게 통제하는 것이 불안을 감소하는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재시문라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기 정보의 통제 수준이 낮을 때도 인간의 안정감은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재시문가의 논지와는 정확하게 부합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나를 토대로 재심은 나의 타당성을 평가해 보겠습니다. 재심은 나는 자기 표현, 즉 대면이든 온라인이든 자기를 표현하는 것이 불안감을 해소하고 인간의 만족을 추구하는 방향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재심은 라의 그래프와도 부합합니다. 왜냐하면 재심은 라에서는 사람들이 자기 정보의 통제 수준과는 관계없이 게시물 업로드 횟수가 많을수록, 즉 스스로를 표현하는 빈도가 많을수록 더욱 안정감 그리고 만족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즉 종합하자면 재심 라의 조사 결과는 가와는 부합하지 않지만 나와는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답변했을 때 한 4분 40초 정도가 나옵니다. 좀 말을 빠르게 한 편이긴 한데 제가 답변한 내용을 보시면 여기 문제 1 번에서 전체적으로 제시문 가나다의 내용을 요약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적는 기준이 막 따로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제시문에서 중요해 보이는 부분을 일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포괄하는 하나의 키워드를 찾아본다거나 그런 방식으로 연습지를 구성하였습니다. 또 제시문 다를 설명할 때 제가 좀 중점을 둔 것이 프라이버시 패러독스라는 하나의 키워드입니다. 보통 이렇게 어떠한 단어의 정의가 나온다면 그것이 매우 중요한 키워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한 번 정도 언급하고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면접 기출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문제 1번과 문제 2번 모두 연세대학교의 기존 활동 우수형, 추천형, 그리고 국제형 기출과 매우 유사합니다. 제시문 가나다를 비교 분석하라는 이런 문제는 사실 연세대학교에서 항상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환경에서 정보를 공개하는 것과 관련된 어떠한 논지를 비교 분석하라고 했으니 온라인에서의 정보 공개, 에 초점을 맞춰서 관련된 내용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 2는 제시문 라의 조사 결과를 설명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조사 결과를 비교하고 논지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제시문 가부터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문제 1번에서 온라인 환경에서 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했기 때문에 가에서 관련된 해설 혹은 언급이 있는 파트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사람들은 사적인 비밀이 존재할 가능성이 사라졌을 때 프라이버시는 이렇게 자신이 뭐 타인에게 인정받고 존중되는 한에서만 가능한 것이므로 프라이버시가 나중엔 존재할 수 없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프라이버시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할 경우에는 불안한 상태로 점점 떠밀려가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온라인 환경에서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과 관련된 제시문 가의 논지입니다. 다음으로 제시문 나를 보겠습니다. 제시문 나는 자기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해서 어떠한 상황에서 이런 자기 표현이 이루어지고 자기 표현이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시문 나는 제시문 가에 비해서 온라인 상에서의 정보 공개에 대해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입장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제시문 다를 보겠습니다. 사실 연세대학교 정시국제계열 면접이 영어가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제가 눈여겨봤으면 하는 건 프라이버시 패러독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렇게 작은 따옴표까지 쳐 가지고 표시를 했다는 거,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아마 패러독스라는 단어는 연세대 면접을 준비한 학생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역설적이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역설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뭔가 해킹당할까 봐 두려워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웹게임이 해킹됐다거나 하는 사례가 있을 거고 여기 보면 뭐 호주인들이 자신의 정보가 노출될까 봐 예전보다 더 두려워한다라는 결과도 나옵니다. 그런데 however이라는 역적 접속사가 나온 뒤에는 사람들이 뭔가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개인정보를 드러내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있다. 뭐 이런 사례가 나오고 그래서 이쪽은 불안감, 여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드러낸다. 그래서 이것이 프라이버시 패러독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인간의 이중적인 태도 혹은 상반적인 태도가 재심은 자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재심 라의 조사 결과에서 핵심을 찾아내는 것이 아마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정확하게 답을 찾았다면 아마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배점이 40점짜리인데 사실 그래프 해석해서 논지의 타당성을 평가하라라고 하고 있으니까 답이 정해진 문제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자기 정보의 통제 수준은 낮을 때 비교적 사람들이 안정감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게시물 업로드 횟수가 많을 때 안정감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문제 자체에서 변수가 두 개가 나오죠. 게시물 업로드 횟수 그리고 자기정보 통제 수준이 나오고 이것이 심리적 안정감 점수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밝히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한 멘트를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시면 자기정보 통제 수준이라는 변수와 심리적 안정감 사이의 관계를 비교한 겁니다. 그래서 얘가 심리적 안정감에 어떤 영향을 줄까?
게시물 업로드 횟수도 심리적 안정감에 어떤 영향을 줄까? 이걸 생각하면서 조사 결과를 분석할 수 있다면 게시문 가나의 논지 평가에 도움이 될 겁니다. 게시문 가에서는 사람들이 자기 정보를 통제할 수 있을 때 덜 불안하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전혀 반대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게시문 나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을 드러낼 때 더 행복해진다라고 했는데 그것과는 부합하는 결과가 나왔다는 걸 업로드 횟수와 대입해서 알 수 있겠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 발표한 출제 의도를 보면 여기는 그냥 읽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문항 해설도 지나가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쪼끔 문제에 대한 해설만 간단하게 문제 2 번이 좀 중요하니까 얘를 좀 볼게요. 문제 2 번을 보게 되면 제가 아까 해설했던 것과 유사하게 게시물 업로드 횟수가 많을수록 통제 수준이 낮을수록 심리적 안정감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수가 여기 안정감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정도만 찾으면 됩니다. 또 이를 토대로 본다면 게시문 가는 부합하지 않는다, 타당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이 나와야 됩니다. 재심은 나는 타당하다라는 결론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정답이 정해진 문제여서 만약에 정답을 맞추지 못했다면 여기에서 점수를 얻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 정시 국제계열 면접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정확한 정답이 정해져 있고 그것을 학생이 파악을 했는지 아닌지를 보기 때문에 만약 답을 맞추지 못했다면 상당히 크리티컬하게 점수가 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원서 접수가 마무리될 시즌이 돼서 되게 많이 질문을 받는 게 "면접에 실제로 변별력이 있냐 없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근데 저는 "변별력이 참 없진 않다." 혹은 좀 "있다."라는 의견을 지지하는 편인데 이런 문제에서 학생들 스스로는 "아 저는 면접 굉장히 잘 보고 나왔어요." 했는데 완전히 반대로 답을 한 케이스가 분명히 많았겠죠. 그러면 만약에 문제 2 번에서 "제시문 가와 나의 그래프가 부합한다." 뭐 이런 식으로 답했다면 여기서 점수 거의 반절이 날아가는 거니까 실제 수능에서의 몇 문제를 까먹을 만큼의 영향을 또 발휘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